방금 소개받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김현숙입니다. 화면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7년도 가입하던 해에 거제도 여행 프로모션이 있었는데요. 본사에서 온 문자를 보고서야 제가 여행에 달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본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5글자로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적을까를 생각하다가 유산화는 나한테 최고의 기회라고 적을까? 아니면 끝까지 가자라고 적을까를 고민하다가 유산화가 나한테 최고의 기회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유산화를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해내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자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거제도 여행 가서 선물을 하나씩 받았는데요. 이 컵에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 금으로 이렇게 각자가 써낸 문구를 컵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서재에 놓고 이 컵을 보고 있는데요. 초기 사업자일 때부터 저는 이미 이 일을 끝까지 해내자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제대로 된 현실 점검입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남편은 직장에 잘 다니고 저도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별로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아이들이 먼저다 보니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부업 개념으로 많이 벌면 좋고 못 벌어도 남편이 있으니까 뭔가를 애써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유산화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무렵에 저의 상황은 갱년기랑 맞물려서 그런지 갑자기 열도 나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노후를 생각하면 나 그동안 뭐하고 산 거지? 아니 내가 부동산을 10년을 넘게 했으면서 제대로 된 건물도 하나 못 사놓고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잘 갖다 줬는데 재산도 빌려놓지 못하고 너무 바보같이 나이만 먹은 게 아닌가 하고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간혹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들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정말 해피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안하고 가슴이 시리고 그게 갱년기랑 맞물려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정년은 다가오는데 쥐꼬리만한 연금만 갖고 살기에는 노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냥 아이들 키워놓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대로 현타가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내가 하던 일이니까 100세 시대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세까지는 공인중개사 일을 해서 내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연히 우리 최인숙 스폰서님을 통해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제품만 먹으려고 했지 정말 일로서는 1도 생각을 안 했는데 스폰서님을 매주 만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동산을 13년을 했고 우리 스폰서님은 유산화를 8년 하셨다는데 나는 소득이 들쑥날쑥 일회성 소득이고 우리 스폰서님은 인터넷상에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권리소득, 끊임없이 나오는 연금소득을 가져가는 스폰서님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되돌아본 거죠. 앞으로 부동산을 10년을 더 할 건지 아니면 유산화를 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통에 관련된 책도 읽게 됐고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스폰서님이 안내하는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을 할 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 유산화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많은 직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는 직업도 많은데 유산화는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또 주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금만 갖고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니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권리소득, 연금소득을 만들어서 여유 있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사고 주식을 사서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투자라는 걸 하는데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니 이런 보상 플랜이라면 나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바로 유산화로 전업을 했습니다.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복제를 통해서 엄청난 축적과 레버리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니 제 가슴이 정말 마구마구 뛰더라고요.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산화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유산화 꼭 성공하고 싶으신 거죠? 유산화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일입니다. 내가 많이 소비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소개를 하면 소득이 생기는 일이죠. 그런데 좀 더 잘하려고 한다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 수능 만점 맞은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 철저히 했다라고 하죠.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성공한 스폰서님이 알려준 대로 스폰서님 옆에 딱 붙어서 그룹에서 추천하는 관련 도서를 다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이 안내하는 모든 시스템에 참여를 했습니다. 1박 2일 세미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싱가포르 컨벤션, 킥오프, 본사 로컬에 참여를 하면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제품, 회사, 보상 플랜 등을 공부했습니다. 매일 2명 이상에게 유산화를 전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이게 직업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 같은 루틴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강의를 듣는데요. 어떤 강사분이 매일매일 고개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고개러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제품 강의, 회사 소개, 보상 플랜을 책을 펴놓고 메모를 하면서 들었고요. 또 핸드폰 카톡을 열어놓고 누구에게 전달할까를 매일 보면서 명단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는 강의 듣고 명단 들여다보고 약속 잡고 만나서 대화하고 스폰서님께 2대1 미팅 붙이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 속에서 파트너도 생기고 팀이 구축됐습니다. 저는 우리 팀명을 허니콤 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허니콤은 정육각형의 벌집을 뜻하는데요. 건축의 달인 벌이 자신들의 공간을 만드는데 왜 정육각형으로 집을 짓고 있을까요? 이는 가장 최소한 재료들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견고하고 거기다가 충격에도 완충작용이 뛰어나서 KTX나 비행기, 반도체 또 여러 건축 기법에도 하부 조직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허니콤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장 견고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팀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팀명을 허니콤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신규 파트너들이 1대1 미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줌으로 5주 간격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연합 홈미팅, 독서 미팅, 꼭 들어야 될 강의는 톡방에서 일주일 동안 같은 강의를 계속 듣고 체크하는 걸 운영을 했었고 또 파트너와 석세스코어, 세븐앱이 원데이 세미나, 1박 세미나 등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같은 루틴으로 시간을 보냈다고는 했지만 때로는 텐션이 떨어질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올 때도 있었죠.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직업은 안 그럴까요? 그럴 때는 스폰서님한테 밥도 사달라고 하고
파트너 불러내서 같이 영화도 보고, 다운되어 있는 파트너 있으면 불러내서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기운을 차려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산화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어디나 그렇듯이 약간의 트러블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도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요. 또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성품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일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빨리 가는 리더님들도 계시지만 네트워크 특성상 축적이 되어서 레버리지가 형성이 되어야만 큰 소득이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년에 걸쳐서 땄습니다. 시험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3개월이 채 안 남았더라고요. 2주일을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 생소한 법률 용어도 너무 많고 또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1, 2차를 같이 하는 건 너무 무리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감히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집중해서 그 해에 1차를 합격해 놓고 다음에 설렁설렁 거리다가 4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또 준비를 해서 2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수입이 발생하나요? 내 돈 내고 학원 다니고 밥 사 먹고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땄다고 또 바로 수입이 발생하나요? 몇천만 원씩 들여서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배우고 중개를 해서 계약서를 써야만 비로소 수입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일 배운다고 부동산 사무실에 다니고 분양 사무실에 다니는 분들 중에 한 달에 계약서 한 건도 못 쓰고 돈 한 푼 못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의 시간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 나아가서 돈을 버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산화에 사인업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시스템에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석세스코어나 신규 세미나 이런 데 제대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유산화를 알기도 전에 몇몇 분들한테 어설프게 얘기를 해놓고 거절을 당하면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일, 성격상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저로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야든지 처음에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고 커리어가 쌓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8년도 사업한 지 1년쯤 돼서 석세스 코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나이 56세에 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데 얻어맞은 느낌이랄까 많이 당황했습니다. 꿈이란 우리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았지 나이 들면서 내 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서클을 통해서 꿈판을 만들었습니다. 꿈판에는 2019년도에는 제주도 찍고 푸켓 찍고 골드 가자 이걸 첫 번째 꿈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대부분 첫 직급 목표를 골드로 잡잖아요. 저도 역시 골드가 엄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드를 한 번에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당면과제인 제주도 프로모션을 달성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자. 그리고 이어서 600불 13주 연속 리더십 서밋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1000불 13주 이그제 골드를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유산하는 좋은 게 제주도 여행 따로, 또 리서치 서밋 따로, 인컴 따로 이런 게 아니죠. 제주도를 달성하면 리더십 전수에도 포함이 되고 그게 인컴으로 올라가면서 승급도 같이 하는 3마리 토끼, 4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플랜이 있을까요? 저는 유산화를 하면서 이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을 했고 집에서 과외도 하고 학습지도 하다가 공인중개사 일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도 여자 직업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있으면서 끊이지 않는 연금소득을 갈망하던 차에 이 유산화는 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는 음식만 갖고는 절대로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환경이고 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잖아요. 나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몸에 좋다는 건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세계 1등한 유산화는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으면서 80이 돼도 90이 돼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그때 가면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일인데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모든 건 회사에서 다 해주고 나는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일인데 안 할 이유,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리더님들을 보면 처음에 돈이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처음에는 투자라는 걸 하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처음에는 수입보다도 제품 소비하고 미팅하면서 커피값, 밥값이 더 드는 것 같아도 그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시간 속에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30년의 일을 해도 월 500을 못 벌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유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전달을 하면 2, 3년 안에도 500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이고요. 또 그게 발판이 돼서 그 이후에는 더 빠른 수익의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평생 직업으로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많은 직업을 거쳐간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그 어떤 직업보다도 쉽고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건강과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요즘 들어서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4년 전에 남편의 퇴직을 걱정하고 퇴직 후에는 뭐를 해야 하나 하면서 저는 매일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김없이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예년 같으면 대기업 공기업이 58세에 정년퇴직을 해서 올해로 정년퇴직을 했을 텐데요. 다행히 임금 피크제로 3년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근무 일수도 줄고 급여도 줄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시점에서 4년 전에 유산화를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줄어든 임금을 걱정하고 또 3년제를 걱정하고 매일 헤매고 있었을 텐데 유산화의 권리소득, 연금소득을 만들어 놓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남편의 급여명세표를 자세히 보니까요. 국민연금으로 한 3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회사에서 50%를 대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 5, 60만원 정도를 30년 동안 불입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받는 돈이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또 2년을 기다렸다가 63세부터 받는 돈이 현재 가치로 한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 전환을 해서 퇴직연금과 합쳐야 겨우 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33년을 근무해서 받게 되는 연금인 거죠. 그런데 제가 유산화 4년 정도에서 만든 연금은 우리 남편 연금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유산화하기를 정말 잘했죠.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직장 생활을 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산화는 특히 사람을 만들어서 팀을 모아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폰서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요.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형제 라인 리더님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십, 파트너십, 형제 라인십이 좋은 분들이 끝까지 잘 하십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라고 합니다. 유산화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을 통한 꾸준함으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해냅니다. 성공의 8단계대로 정확한 현실 점검을 통해서 유산화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 강력한 Y를 찾으시고요. 뜨거운 열정보다 지속적인 열정으로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고개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약속 잡고 만나서 대화하고 유산화 전달하고 후속 관리해서 시스템에 안내하고 그걸 파트너에게 복제시키는 일이죠. 저는 이거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 유산화의 시간을 보낸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의 비전과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도 좋은 분들 속에서 행복하고요. 보람도 있고 안정적입니다. 노후 걱정 없고 오히려 미래가 기대되는 아주 멋진 일입니다. 이 일은 시간 속에서 되는 일이고요. 처음에는 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일입니다. 그런 거 인정하면서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 다 멋지게 성장하는 리더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들은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산의 성공 비결,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됩니다. 우리 리더님들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